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좋은 시, 좋은 시집. 오늘은 올해로 시력 63년에 오른 대한민국 예술은 해운이신 김후란 시인의 11번째 시집 새벽 창을 열다를 만납니다.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후란 시인은 높고 원숙한 문학 세계와 겸양과 기품, 진실함과 일관됨을 견지해오고 계신 한국 문단의 존경받는 대표적인 원로 시인이십니다. 김후란은 시인이란 이슬을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햇빛만 닿으면 쓰러져 버리는 이슬을 하나의 진주로 빚어내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55년의 시력을 통해 생명과 자연과 시인의 소중함을 예리하면서도 절실하게 간파하고 있다. 2015년 오세영 맹문제 교수가 펴낸 평설집 서정과 생명의 시학에서 김후란 시인의 시세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본명이 김형덕인 김후란 시인은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재학 중 한국일보에 입사하는 바람에 학교를 마치지 못했는데 지난 2010년 서울대 입학 57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59년과 1960년 현대문학에 신석초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을 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첫 시집 장도와 장미를 비롯해 음계, 어떤 파도, 눈의 나라 시민이 되어 숲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시각에 서울의 새벽, 우수의 바람, 시인의 가슴에 심은 나무는, 따뜻한 가족, 새벽 창을 열다, 고요함의 그늘에서 등 10여 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수필집도 눈으로 마음으로 등 10여 권을 출간해 총 30여 권의 창작집을 펴내는 왕성한 문학 활동을 전개해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편 서사시 세종대왕을 집필했고 시극 비단건의 노래를 창작해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기자로 활약했는데 서울신문 기자 시절에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을 따라 종군 취재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문학상, 이설주문학상, 녹색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국민훈장 모란장과 문화예술 은간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김후란 시인의 시세계와 삶을 조명한 서정과 생명의 시학에서 유종호, 김재홍은 김후란의 시세계를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유종호는 서정의 기품과 소통이란 평설에서 김후란 시인이 일관되게 추구한 시세계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 의의를 부여했는데요. 난해시로 경사대기운 시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시작법을 견지한 점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연사랑과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사상을 추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재홍은 생명과 사랑의 시, 희망과 평화의 시학이라는 글에서 김후란 시인의 시세계를 생명과 사랑의 정신, 희망과 평화의 철학으로 압축했습니다.
생명사상을 토대로 사랑의 철학을 형성하고 인류사적 보편성으로 확대해 어둠에서 밝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시인의 신념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김우란 시인의 시집은 시인의 11번째 시집인 새벽 창을 열다입니다. 2012년 가을에 출간된 이 시집에서 시인은 근래 나의 관심사는 좀 더 넓게 깊게 삶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세계를 크게 보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면서 삶의 소중함과 인간 생활의 애틋함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본다고 수레했습니다. 1부 인생, 2부 사랑, 3부 소망, 4부 추억, 제5부 생명으로 구성된 이 시집의 해설은 최동호가 빈 의자와 흘러가는 별빛이란 제목으로 썼습니다. 최동호 교수의 해설을 중심으로 이 시집에 실린 주요 시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최동호는 해설에서 김우란 시인은 현란한 수사나 과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한 단계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해 왔는데 그것은 인간적 겸양이자 문학적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균형을 잃지 않고 침착한 의조와 담백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여가시켜 왔고 시류에 편상하는 재주 넘기가 아니라 어떤 불변하는 진실과 신념으로 자신의 삶과 더불어 시세계도 성숙시켜 온 만큼 시인의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섬세한 눈길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동호 해설은 제1부에 실린 연작시 빈 의자를 통해 김우란 씨가 지닌 독자성을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의자, 그것은 생의 긴 도정을 다 마칠 무렵 자신이 돌아갈 곳을 사유하는 자가 도달하게 되는 사물이자 공간이다. 누군가 대상을 기다리면서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인식 전환의 매개체가 의자이다. 그 의자는 비어 있다.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고 난 다음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안식하고 싶은 비움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김우란의 의자이다. 깊은 사유와 통찰을 보여주는 연작시 빈 의자는 이렇게 기다림의 성숙 과정과 생명의 유한성을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 의자는 오랜 기다림으로 만들어진 김우란 시인만의 사유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자를 보면 앉고 싶다. 빈 의자 1. 김우란. 의자를 보면 앉고 싶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빈 의자. 살아있음을 증거하듯 바람이 쉬어가는 그 품에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다. 의자를 보면 앉고 싶다는 채택의 선언적 독백은 생의 무게를 실감하는 화자의 심령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다와 대꾸를 이루죠. 이 행의 누군가를 기다리는 빈 의자는 기다리는 대상이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지막 구절의 진술은
연작시 두 번째 시편인 눈 덮인 언덕에서 관조직인 자세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눈 덮인 언덕에서 빈 의자 2 김후란. 눈 덮인 언덕길을 걸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길. 힘겨울 때면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훈훈한 바람이 목에 감겨든다. 앉을 자리를 둘러본다. 뚜벅뚜벅 걸어온 내 발자국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 시를 견인하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손과 내 발자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생의 무게로 힘겨울 때 격려하고 잡아준 손에 대한 돌아봄이며, 내 발자국은 생의 힘겨움에 앉을 자리를 둘러보다 문득 발견하게 되는 뚜벅뚜벅 걸어온 자신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마지막 구절의 이 진술은 섬뜩할 정도로 의미심장합니다. 연작시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네요. 1편의 바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바람이라면 2편의 훈훈한 바람은 성찰과 여유의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의 고리, 빈 의자 3 김우란. 사라져가는 것의 작은 흔적도 다시 없이 기이한 눈물이다. 내 가슴을 딛고 가는 어떤 형상이 떠난다 해도 그 울림이 영원으로 이어진다.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는 새떼, 하늘 아득히 물무늬지듯 법정스님의 나무 쪽 이어 붙인 의자도, 3000년 전 투탕카멘의 황금 의자도 침묵하며 칼바람 소리, 스르릉 허곡에 핵을 그으며 마음의 고리를 이어간다. 가슴을 스쳐가는 작은 흔적은 비록 그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 울림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이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에 사라지는 것들은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는 새떼처럼 형상은 사라지지만 무형의 흔적은 가슴에 남아 다시 없는 귀한 눈물이 됩니다. 그러기에 법정스님의 나무 쪽 이어 붙인 의자나 3000년 전 투탕카멘의 황금 의자도 마음의 고리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숱한 사람들이 앉았다 떠난, 그러나 지금은 비어있는 의자가 바로 그런 사라지는 것의 영원성을 담보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시적인 상상이죠. 이 시편에서도 바람이 부는데요. 칼바람 소리로 스스로 허공에 핵을 그으며 마음의 고리를 이어간다는 상상에서 칼바람은 이어짐이 그냥 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연작시 빈 의자에서 김후라는 마음의 고리로 생명의 영원성을 기원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이미지로 시인은 생명의 깃털을 발견합니다. 생명의 깃털, 빈 의자 4 김후란. 저 거대한 산이 앉았던 자리, 고요함을 딛고 흔들리고 있다. 일렁이는 물거울에 얼비치는 존재가 보인다. 광막한 우주 휘돌아 다시 돌아올 생명의 깃털. 모든 곳은
누군가가 앉았던 자리,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숨쉬며 다음 분을 위해 햇살이 가만히 손을 얹고 기다린다. 한없이 다사롭다. 저 거대한 산이 앉았던 자리에 얼비치는 물거울로 일렁이는 존재는 광막한 우주를 휘돌아 다시 돌아올 생명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존재의 회귀성이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모든 곳은 누군가가 앉았던 자리라는 믿음과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원성은 햇살이 가만히 손을 얹고 기다리는 한없이 다사로운 우주적 상상력으로 묘사됩니다. 햇살의 다사로운 기다림의 손길, 생이 무거운 짐을 진 화자에게 쉬어가라는 우주적 위안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안개와 파도 속에 빈 의자 6, 김호란. 그림인 듯 그 자리에 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묻혀버려도 흔적은 그 자리에 있다. 은은히 소릿결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다. 떠나간 이들이 남긴 이야기, 안개와 파도 속에 물불어 일으킨 세월, 결삭은 흙냄새에 기대어 깊이 생각에 잠기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흔적은 가슴 속에 은은한 소릿결로 남아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안개와 파도 속에 물불어 일으켰던 떠나간 이들의 숱한 이야기들도 결삭은 흙의 향기로 침잠합니다. 모든 것이 묻히고 사라지지만 바람의 이미지를 품은 은은한 소릿결로 재생되는 영원성은 관념이 아니라 빈 의자가 발을 딛고 있는 흙이라는 사유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냄새는 어쩌면 가슴과 동의어로 사람의 가슴에 있는 향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잔의 물, 빈 의자 7, 김호란.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기다림을 알게 하는 의자. 기다릴 줄 아는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의자. 바람에 휘둘려 숨가쁘던 생. 한 잔의 물 건네는 공양의 손길에 먼 바다 끝에 있는 작은 섬이 오르듯 비로소 빛부신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다. 경계를 허물고 지혜의 눈이 뜨인다. 빈 의자는 단순한 기다림의 의자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알게 하는 의자죠. 기다릴 줄 아는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지혜의 의자입니다. 바람에 휘둘리는 숨가쁜 생에서 빈 의자는 한 잔의 물 건네는 공양의 손길에 다름 아니며 먼 바다를 건너 비로소 잡은 빛부신 그분의 옷자락에 다름 아닙니다. 최동호는 이를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화자에게 기다림을 알게 한 그분은 신성한 옷자락을 지닌 경건한 절대자라고 말합니다. 절대자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경건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김우란이 빈 의자에서 발견한 생의 영원성은 바로 이 빛이라는 출구를 통해 지혜로 눈이 뜨이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의자의 지혜로움과
그것 또한 절대자의 신성성의 손길에 의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되어 빈 의자 구 김호란. 바람이 분다 은행잎이 흩날린다. 내 마음속 빈 의자에 황홀한 몸짓으로 떨어진다. 나를 버리라 한다. 나 물들어 고운 낙엽이 되어 이리저리 바람결 따라 헤매다가 정면의 문턱에 놓인 의자에 고이 눕는다. 연작시 빈 의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생명의 바람으로 시작했다면 훈훈한 성찰과 여유의 바람, 고난의 칼바람을 거쳐 마지막 시편인 9편에 이르러 황금빛 은행잎이 흩날리는 바람으로 붑니다. 내 마음속 빈 의자에 황홀한 몸짓으로 떨어지며 나를 버리라 말하는 낙엽이죠. 지혜로 무리던 화자는 그 낙엽의 소리를 듣고 이리저리 바람결에 휘날리다 마침내 빈 의자에 고이 몸을 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의자에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바로 고이 몸을 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바로 존재의 마지막 순간인 정면의 문턱에 놓인 의자입니다. 정면의 문턱에 놓인 빈 의자. 그렇습니다. 빈 의자는 다름 아닌 존재의 마지막 순간에 몸을 누일 나의 빈자리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앉고 싶은 빈 의자는 힘겨울 때면 잡아주던 보이지 않는 손이며 햇살이 가만히 손을 얹고 기다리는 한없이 다사로운 안식처이며 모든 것이 변하고 묻혀버려도 그림인 듯 한자리를 지키는 영원성의 처소입니다. 빈 의자는 기다릴 줄 아는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지혜의 의자이며 마침내 낙엽처럼 나를 버리고 정멸의 문턱에 고이 누울 때 한없이 다사롭게 품어주는 우주의 가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우란 시인의 11번째 시집 새벽 창을 열다에 수록된 빈 의자 연작 시편은 의자를 매개로 밀도 높은 시적 사유를 펼쳐보인 명편입니다. 이 연작시 외에도 이 시집에는 벼랑 끝에서도 자신을 지켜온 신념과도 같은 생의 결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시편이 눈길을 당깁니다. 시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렬한 시정신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시 소망을 읽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망, 김후란. 생애 끝에 오직 한 번 화사하게 꽃이 피는 대나무처럼 꽃이 지면 깨끗이 눈 감는 대나무처럼 텅 빈 가슴에 그토록 멀리 그대 세워놓고 바람에 부서지는 시간의 모래톱 벼랑 끝에서 모두 날려버려도 고던 길 한마음 단 한 번 눈부시게 꽃피는 대나무처럼.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